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하락 횡보하고 있습니다.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하락 횡보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이 지표가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 지표가 사상 최저치를 찍었을 때 늘 큰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 주말 사이에 코인 시장에 대형 거래소가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코인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상에 특이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2.5K와 27.9K의 신규 매수벽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표상으로도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28.5K와 27.9K가 지켜지는지 앞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라고래는 주말간에 고개를 살짝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유의미한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상 최저치를 찍은 게 이 볼린저 밴드에서 이 변동폭이 가장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며칠 동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10년도 이후로 가장 적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가장 많이 타이트하게 붙어 있다고 해요. 이건 주식하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이렇게 붙게 되면은 그 뒤에 변동성은 늘 발생을 하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고 2010년도 이후에 이렇게 변동성이 줄었던 적은 처음이라고 해요. 그만큼 많이 힘들고 실제로 변동성이나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장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 지표를 찍었을 때 너무나 이제 작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앞으로 거대한 변동성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변동성이 어디로 오게 될지, 뭐 밑으로 갔다 위로 갈지 아니면 위로 갔다 밑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기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밑으로 찍고 갔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선물이나 뭐 트레이딩을 할 때 단기 매매는 지양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차트로 그려주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고요. 단순히 차트 짝대기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락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반등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뭐 이번에 라이브 때도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 모멘텀 지표들 보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과 유동성이 극한으로 줄어들고 있는 시기가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힘든 시기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제 말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지표들 보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아직 모멘텀이 한 번 더 남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 제 뷰가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 차트는 보고 있는 그림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고, 아직 여기서도 한 번 더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완전 찐 하락일 때도 저와 같은 뷰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반전을 할 거다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때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가장 하락했을 때 이 친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빙성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는 맞았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뷰와 유사한 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한 번 더 상승의 모멘텀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리스크는 반드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알고 맞는 거와 모르고 맞는 거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후업이 관련돼서 큰 리스크가 이제 주말간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지고 이 부분 내용을 좀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멤버십 라이브를 할 때는 이 부분을 먼저 공유를 드렸었는데, 너무나 큰 내용이어서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오비 거래소가 위험합니다. 사실 후오비 거래소는 올 초에도 뭐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숫자가 찍히면서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준비금이 계속 부족한 상태예요. 뭐 USDT뿐만이 아니고 비트도 부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준비금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중국 공안에서
도박 사이트 결제와 관련돼 가지고 연계된 곳이 후오비 거래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소문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리스크, 사법 리스크와 그다음에 준비금 리스크가 모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후오비를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 가지고 계신 거 빼고 후오비 거래소 당분간 거래하는 거 지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파산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뭐 FTX 터졌을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코인 시장에 하락 압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저희가 유심히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보시게 되면은 USDT 잔고량도 줄어들고 있는 걸 실제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후오비에 비트코인이 얼만큼 있는지를 보고 있는 지표인데 이것도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오비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빼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스틴 선이 후오비 거래소의 이제 CEO인데 이런 주말간에 퍼드가 도니까, 퍼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뭐 이야기가 도니까 4라고, 그러니까 이게 퍼드다, 문제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해명을 안 했습니다. 당분간은 후오비 거래소에 직접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코인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 있는 여러 지표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월별로 비트코인을 매매할 때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를 체크해주는 이제 지표인데, 보시게 되면은 7월 달에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숏 포지션을 잡아라 라고 시그널이 떴어요. 근데 아직까지 롱을 잡으라는 포지션이 안 떴거든요. 8월이 됐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후오비 거래소 연계가 돼가지고 조금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꺾어서 올라갈 가능성,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그 후오비 거래소 이야기가 돌면서 중국 쪽의 규제 이야기가 좀 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소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도박 사이트에 결제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고 중국 공안이 이제 비트코인과 뭐 다른 사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집중 단속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뉴스 기사로 나왔고, 이제 블록체인, 뭐 코인, 암호화폐 이건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단속을 하잖아요. 사기 이런 걸로.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뭐 거래소나 안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온체인 데이터나 지표상으로 어떻게 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디파이 섹터를 좋아한다는 거는 뭐 구독자분들 뿐만이 아니고 멤버십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디파이 섹터를 선호하고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녹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장에서 다른 거 10배 갈 때 이 디파이 섹터는 30배 갈 수 있고 50배 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전 디파이 섹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 이번에 장이 반전을 하면서 좋아졌을 때 디파이 섹터가 다른 곳들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 성과를 나타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P2E 섹터는 좀 약간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디파이 섹터는 앞으로도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 코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 이 디파이 섹터는 꼭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머니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VC들이 어떤 코인을 모으고 있는지 온체인 데이터로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이건 지갑에 보면서 무슨 코인을 모으고 있는지 보는 건데 대부분 다 디파이 코인들입니다. 디파이 코인들. 이런 것들은 디파이 코인들을 VC가 모으고 있고 스마트머니가 모으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를 뭐 펌핑 시키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섹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행동인 거잖아요. VC들도 디파이 섹터를 좋게 보고 있다. 저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도 디파이 섹터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에서 STO가 한 번씩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STO라고 부르지만 이게 코인 시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RWS라고 그래서 리얼 월드 에셋, RWA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메타가 조금씩 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공부가 끝나면 공유를 드리려고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RWA, 한국에서는 STO라고 부르는 게 시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국내에서도 조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행인 건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증권사들 먹거리거든요. 이제 STO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증권사 먹거리로 전환을 했고, STO 처음 나왔을 때 잠잠하지만 이거 결국 증권사가 다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붐업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코인 시장에는
똑같은 메타예요. RWA 메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리얼 월드 에셋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된다. 한국에서도 규제만 있는 게 아니다. 자기들의 먹거리가 있는 분야에서는 계속 디벨롭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9일 날 코인베이스의 베이스라는 L2 레이어 2 이제 메인넷이 런칭을 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 사전에 브릿지를 통해서 베이스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미 정식 런칭하기 전인데 100만, 1000만, 억, 1억 달러 넘게 모여있다. 한국 돈으로 1300억 정도가 넘게 모여있다. 이거를 지표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베이스, 코인베이스의 L2인 베이스 위에 많은 코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코인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이스는 토큰 발행을 자체적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발행하는 코인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 멤버십 라이브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을 때는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몇 배 가는 코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 베이스 위에 올라오는 코인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빠르신 분들은 실제로 많은 돈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있다. 그런 것들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9일 날 베이스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에 이제 좀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좀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치가 어디인지 많이 힘들잖아요.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아직 가야 될 길은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보시면 하락 횡보하고 상승하고 또 이렇게 가는 뭐 횡보하고 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횡보를 너무 오래 하죠. 오래 많이 횡보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횡보 오래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야 될 길은 더 멀리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